시어머니의 제삿날에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68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8세고요. 32년간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댁 봉양, 새 아이 키우기까지 제 인생은 온통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모든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둘째 아들이, 아니, 제가 가장 믿었던 그 아들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정말 경악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68세,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이에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올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일주기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사 준비라는 게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요. 특히 시어머니 제사는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하고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이번 할머니 제사 올 수 있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죄송해요. 사업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아, 큰아들 얘기를 안 했네요. 큰아들은 몇 년 전부터 사업한다고 돈만 빌려가고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것도 보통 돈이 아니에요. 저희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벌써 3년째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아들인데. 그래, 힘들면 어쩔 수 없지. 몸 건강히 해.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내딸은 캐나다에 살아요. 결혼해서 이민 간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1년에 한두 번 화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손주들 얼굴도 사진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 민수한테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민수만큼은 효자였거든요. 결혼해서도 자주 안부 전화드리고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왔고요.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민수야, 이번 할머니 제사 올 수 있지?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민수는 정말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엄마. 수진이랑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적어도 민수라도 함께 해준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밤낮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어요. 큰 시장을 한 바퀴 다 돌면서 가장 좋은 재료들만 골라서 샀습니다. 갈비는 1플러스 등급으로 사고 나물은 하나하나 다 손질하고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요. 시어머니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도 다 준비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삼색나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며느리들은 어떤가요? 수진이도 결혼 초에는 그래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엔 다 사서 하던데요. 굳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정성을 다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조상님들께는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제삿날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제사상도 미리 차려놨고 음식도 다 준비돼 있고 내일 민수 가족이 오면 바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8시쯤이었을까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첫 마디부터 사과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내일까지 보고서를 완성해야 해서 이번 제사는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 제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3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준비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 일이 중요하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이라. 32년 동안 저를 위해 뭘 해줬는지도 모르면서 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제사상을 바라봤어요. 정성껏 차린 제사상, 맛있게 만든 음식들,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혼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믿었어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을까요?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평소에는 밤에 휴대폰을 안 보는 편인데 왠지 그날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알림을 확인해 보니까 민수네 가족 단체방에서 온 거였어요. 수진이가 뭔가 사진을 올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주도 날씨 정말 좋다 이런 글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민수가 골프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까지. 여러분,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회사 일이 바빠서 제사에 못 간다던 아들이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가족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함께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 속 날짜였어요. 제삿날 당일이었거든요. 제가 혼자서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민수는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추석 때 일이에요. 저는 늘 그랬듯이 며칠 전부터 차례 준비를 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하고. 그런데 수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엔 다 사서 하던데요. 굳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직접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그때 저는 아니야. 정성이 들어가야 조상님들이 좋아하시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표정을 보니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 친정에 인사 갈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한우 선물 세트에 명품 가방까지 사들고 가더라고요. 반면에 저희한테는 마트에서 산 과일 선물 세트 하나. 가격 차이가 10배는 났을 거예요. 1년 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손주 지우의 5살 생일이었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초대받을 줄 알았죠.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친정 식구들만 초대받았어요. 저는 나중에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것도 우연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케이크 자르는 지우,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제가 없는 가족 사진들. 그때 민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민수야, 지우 생일 파티에 왜 엄마는 안 불렀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엄마. 다음에는 꼭 모시고 갈게요. 깜빡했다고요. 손주 생일에 친할머니를 깜빡했다고요. 그리고 명절 선물 이야기를 더 해보면요. 며느리 친정에는 정말 좋은 걸 사줘요. 설날에는 한우 선물 세트, 어버이날에는 명품 지갑, 생신에는 고급 건강식품. 하지만 저희한테는 어떤가요? 마트 할인 행사 때 산 것들이에요. 어느 해 어버이날에는 너무 서러워서 민수한테 직접 말한 적도 있어요. 민수야, 엄마도 가끔은 좋은 선물 받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실용적인 게 더 좋으시잖아요. 실용적인 게 좋다고요? 언제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도 여자예요. 예쁜 것, 좋은 것 받으면 기뻐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큰아들 민호 때문이에요.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줬어요. 엄마, 1년만요. 1년 후면 몇 배로 갚을게요. 엄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연락조차 안 돼요. 처음에는 가끔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엄마 사업이 좀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작년부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 3천만 원. 저희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푼 한 푼 모아서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비도 되고 그렇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막내딸 민정이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로 시집가면서 엄마 자주 화상 통화할게요. 손주들도 보여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1년에 한두 번 화상 통화하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5분, 10분 하다가 끝이에요. 엄마, 저 바빠요. 아이들 케어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기도 바쁘고. 한국 일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일을 잘 모르겠다고요? 친정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손주들과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화상 통화할 때 보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뛰어나가 버려요. 영어로 대화하니까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작년 제 생신 때는 정말 서러웠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민수도 민정이도 생일 축하 문자 하나 없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생신에는 비싼 선물 사주면서 저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건가? 정말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그래도 민수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씩이라도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 때는 빠지지 않고 오니까. 그런데 이번 일로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주도 여행 사진을 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제사상이 그대로 차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정성껏 차린 음식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32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살아생전에 시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며느리가 고생해야 집안이 잘 된다. 그 말씀을 믿고 32년을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댁 제사 모두 챙기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요? 아들들은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며느리는 저를 귀찮아하고 손주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어머니, 제가 바보였나 봐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일어나서 제사 음식들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만든 갈비찜 나물들, 전들.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음식을 버리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32년 동안 저를 이용만 하고 당연하게 여긴 가족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모든 음식을 다 버리고 나서 새벽 5시가 되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건강하고 아직 제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통장들을 다 꺼내서 계산해 봤어요. 적금이 1억 2천만 원, 집값이 2억 5천만 원 정도, 보험 해약하면 3천만 원, 시골에 있는 논밭 팔면 5천만 원. 총 4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32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인터넷으로 실버타운을 검색해 봤어요. 입주금 3억에 월 관리비 150만 원. 모든 식사와 의료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상품도 찾아봤어요. 시니어 특화 유럽 한 달 여행이 1,500만 원.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을 한 달 동안 돌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어요. 32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 10여 개를 들고 가서 전부 해지했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적금을 다 해지하시겠다고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많이 깎여요. 은행 직원이 말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다 해지해 주세요.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이 돈이 32년간 제가 한 푼씩 모은 돈이라는 게 그동안 얼마나 절약하며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 다음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갔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중개인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금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2-3천만 원은 손해보실 텐데요.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해요. 가격은 조금 낮춰도 돼요. 서울 아파트와 시골 논밭까지 모두 금매로 내놨어요. 다행히 금세 계약이 성사됐어요. 아파트 2억 2천만 원, 논밭 4,500만 원, 총 2억 6,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적금 해지한 돈까지 합치면 3억 8,500만 원. 보험 해약하면 4억이 넘어요. 그 다음 주에는 실버타운에 갔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모든 식사가 제공되고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어머님, 저희 실버타운은 입주금 3억에 월 관리비 150만 원입니다. 어떠세요? 좋네요. 바로 계약할게요.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유럽 여행 상품도 예약했어요. 시니어 특화 유럽 한 달 여행 상품이에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1,500만 원입니다. 좋아요. 이것도 바로 결제할게요. 생전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샀어요.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68년 살면서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와 수진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집에 와보니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새 주인이 이사 온 상태였거든요. 민수가 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없으시던데요. 응, 나 이사했어. 이사요? 어디로요? 실버타운.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실버타운 주소를 보냈어요.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30분 후에 실버타운 로비에 민수와 수진이 나타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런 짓을, 이런 짓이라니. 나 여기 살기로 했어. 저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대답했어요. 수진이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큰 결정을. 상해? 너희가 제주도 여행 갈 때 나한테 상의했니? 그 순간 민수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들킨 걸 안 거예요. 그건 회사 일이 바빠서 제사 못 온다더니 며느리 친정이랑 제주도 호텔에서 즐겁게 놀고 있더라. 변명하려고 하는 수진을 손으로 막았어요. 그만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집 팔았어. 적금도 다 해지하고. 뭐라고요? 집을 파셨다고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4억 좀 넘게 나왔네. 그 돈으로 여기 입주금 내고 유럽 여행도 다녀올 거야.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처음엔 계속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유럽으로 떠납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로지 저만을 위한 여행이에요. 공항 탑승구에서 아들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들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산다. 너희들도 너희 인생 잘 살아라. 비행기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32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 가족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68세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도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죠.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고 계신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68세 김영희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